어제 잘 되더니 왜 또 렉이야 이거. 인터넷 창을 너무 많이 켜놔서 그런가? 키보드 소리가 너무 크죠? 이렇게 올려서 해야겠다. 금방 갈게요 여러분들. 슬로바키아가 냄새가 난다. 오케이, 요로코롬 가겠습니다. 표 올려드릴게요. 배당이 그래 나쁘지 않은 배당으로 갑니다. 잠깐만. 씨, 욕심 안 부린다. 씨. 욕심 안 부리고 갈게요. 주력 하나 뺐다. 욕심 부렸다가 좋은 기억이 없어. 배낭 구조도 그냥 갑니다. 나나나 몇 배지? 빼면은 조금 아쉽긴 한데. 자, 이제 갑니다. 표 좀 올리고. 오케이. 자, 가봅시다. 첫 번째 경기 7시에 있는 이 혼자만 앞에 띵 튀어나와 있어. 아시아여가지고. 호주 대 뉴질랜드. 호주는 월드컵 나가고요. 뉴질은 이제 그 어디야, 플레이오프, 대륙간 플레이오프 그 남미 쪽이랑 해가지고 코스타리카한테 졌나? 1대0으로 어떤,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이게 좀 A매치거든요. A매치 이거는 A매치인데, 이게 좀 신기한 게 이 홈앤드 어웨이에요. 방식 자체가 홈앤드 어웨이는 아닌데 이거 주말에 뉴질랜드 홈에서 한 번 더 붙어요. 뭐야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잡아놨지? 이런 거는 전 별로 본 기억은 없는데, A매치인데 이게 홈앤드 어웨이 느낌으로 진행되는 건 처음 보는데, 사실 뭐 요렇게 진행되기도 하고, 전력 자체는 호주가 저는 약 우위 정도라고 봐요. 뭐 큰 우위, 지금 호주의 경기력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큰 우위까지는 아니에요. 호주도 지금 좀 마탱이 많이 갔거든요. 월드컵 예선이나 뭐 그때 당시 경기를 보면은 공격력이 형편없어요. 선수들의 몸놀림이나 이런 것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래서 일단 솔직히 배당 대비 메리트는 제 생각에 크진 않아요. 다만 이렇게 접근해 볼 수는 뭐 있다고 생각하는데, 홈에서 이기고 이거 원정에서는 뭐 뉴질이 비기거나 이기지 않겠느냐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때
뉴질랜드 레전드가 한 명 은퇴가 있어요. 골키퍼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그놈 은퇴도 있고 아무래도 이게 또 출정시 비슷한 느낌이다 보니까 홈에서 호주가 잡고 원정에서 좀 로테이션, 왜냐면 일정이 빡빡하니까 돌리면서 또 그런 것들 챙겨주고 뉴질랜드 쪽에 이러면서 뭐 그렇게 갈 수도 있어서 제가 볼 땐 배당이 이렇게 낮은 것 같고, 솔직히 전력 면에서는 이렇게까지 호주가 낮은 배당을 받을 정도로 이 팀이 믿을만하진 않아요. 공격 쪽에서의 경기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지난 괜히 이게 호주가 뭐 여러 팀들한테 밀려가지고 대륙간 플레이오프까지 가서 월드컵에 확정된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대륙간 플레이오프 때도 진짜 어떻게 개뽀록으로 한 골 넣은 다음에 그냥 시간 보내기 하고 수비하고 그런 진짜 더러운 경기력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정배당 메리트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이긴다면 햄무 쪽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승부에 뭐 배당 높여가지고 1.45는 호주는 1.45는 좀 손이 안, 1.7 정도 줬으면은 뭐 하겠는데, 근데 이게 뉴질랜드 수비가 개판이고 자시고 호주가 이민님이 호주 축구 하는 걸 보셨으면 뭐 그게 뭐 될 수 있는데, 호주 공차하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뭐 상대 수비가 개판이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아예 공격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공격이 아예 안 됩니다. 어떻게 그냥 비비고 피지컬로 수비하면서 그냥 한 골 뽑아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월드컵 진출했는데, 제가 아마 그랬어요. 얘네 경기력 보고서 호주 월드컵 절대 못 나간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일단 진출은 했어요. 진짜 뭐 어떻게 개 운빨이나 뭐 이런 걸로 말도 안 되는 경기력으로 올라갔었는데, 중간에 원래 아랍에미리트 있잖아요. 아랍에미리트한테도 경기력이 밀려가지고 그 경기도 원래 호주가 못 이기는 건데 마지막에 추가 시간인가 극장골 개뽀록으로 넣어가지고 숨통 터가지고 이제 대륙간 플레이오프까지 가서 거기서도 개뽀록골 넣고 잠궈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만큼 전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아마 말씀드린 대로 원정을 떠나고 이번에 홈 매치다 보니까 그런 유리함, 왜냐면 원정에서는 뉴질이 좀 더 힘을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은 또 상대 전적이 압도적이에요. 호주가 뉴질랜드 상대로 거의 전승이에요. 거의 과거까지 다 내려가면 거의 전승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배당이 낮은 것 같은데, 승에 대한 메리트는 제가 볼 때 없어요. 저는 딱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상대 전적이나 이런 거 보고 호주 승을 못 찍는다면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무승부나 해무 쪽 가능성이 더 배당 메리트가 조금 더 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대 벨라루스, 이거는 제 생각에 언더를 찍을 만한 경기인 것 같은데, 일단 카자흐스탄이 이번에 네이션스에서 성적이 괜찮아요. 지금 C그룹에서 3조 3승 1무로 조 1위, 지금 뭐 슬로바키아가 이 조에서 부진하고 있고 그 밑에 아제르바이잔 꼴등에 이제 2무 2패로 벨라루스 1위 대 4위 간인 대결인데, 카자흐스탄이 아마 네이션스 직전에 감독 교체를 했고, 네이션스 대회 들어오기 전에 그 새 감독 체제에서 3승 1무라는 아주 좋은 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는데, 힘이 좀 빠질 때가 됐어요. 감독 교체 버프를 그동안 받아가지고 뭐 슬로바키아 상대로도 지금 슬로바키아 다 잡았어요. 카자흐스탄이 이때 아마 여러분들 많이 쓰나미 당했을 거야. 이거 슬로 배당이 엄청 짰을 거거든요. 홈에서는 거의 뭐 1.1배당 받았을 거고, 슬로우가 이제 카자 원정 갔을 때도 1.5대였나 4대였나, 근데 둘 다 카자가 이겨버렸어요. 무도 아니고 역배를 해가지고 이미 뭐 이 3조에서 1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슬로바키아를 잡아냈기 때문에 버프는 이미 다 들어갔고, 벨라루스가 어차피 수비밖에 안 할 거거든요. 카자가 여기서 뭐 무승부 내지 뭐 적당한 성적만 거둬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언더의 가능성 좀 터질 수도 있어 보인다, 의외로. 왜냐면 감독 버프가 이제 좀 지나가는 타이밍에서 벨라가 수비만 주구장창 한다면은 뭐 0대0이나 1대1 무승부가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어서 저는 찍는다면 언더만 찍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사이즈의 팀이 진짜 뭐 조를 학살하고 올라가는 케이스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를 학살하고 올라가면 계속 이거 벨라루스 잡고 다음 경기 또 잡고 5승 1무 카자흐스탄이
와, 제 축구 인생에서 카자흐스탄이 5승 1무 하는 걸 본다고요? 쉽지 않다고 봐서 터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긴 하다. 터지면 무승부겠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언더. 다음 경기가 라트비아 대 몰도바.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몰도바 지금 전승이, 아니, 라트비아 지금 전승이거든요. 이거는 리그 D고, A조지. 1조. 1조의 라트비아가 적으면서 할게요, 그냥. 승점 4승. 그리고 몰도바가 2승 1무 1패. 몰도바 홈에서 라트한테 졌어요, 4대2로. 근데 이것도 솔직히 배당이, 여러분들 얘네 공차하는 거 K리그 2부보다 못 차요, 냉정하게. K리그 2부 애들이 더 잘 차, 얘네보다. 그러니까 거의 뭐 똥이잖아요. 그런 만큼 라트비아도 얘네 공차하는 걸 제가 몇 번 봤는데, 네이션스에서 뭐 리텐이랑 하는 것도 봤고 안도라랑 하는 거였나? 그것도 본 것 같은데 몰도바랑 하는 걸 딱 못 봤네 그때. 얘네도 거의 약간 롱볼 느낌이에요. 수비 좀 하면서 롱볼 때리고 길게 때리고 약간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해서, 이것도 야 이거 라트비아가 잡으면 무슨 6승으로 올라간다는 건데 보통 이 정도까지는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전승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팀이 단단하고 잘하고 약간 뭐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런 좀 낮은 수준의 팀들은 분명히 가다가 한 번은 삐끗을 한단 말이에요. 이미 근데 4승이나 했고 그 밑에 이제 안도라나 뭐 리텐 똥팀들 잡았고, 뭐 몰도바도 똥팀이에요. 라트비아도 똥팀이긴 한데 이것도 정배 메리트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있어 보이진 않아. 이게 정배가 좀 높았으면 찍어볼 만한 것 같은데, 1.6대는 이거 정신 나갔나? 왜 이렇게 낮게 줬대? 1.5대요? 5구? 이거 저는 안 갑니다, 이런 거. 이런 거 갈 바에 그냥 강팀 마인 찍고 말지. 이게 뭘 믿겠다고 이거 라트비아가 이렇게 배당 낮은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오바를 찍겠어요, 승을 갈 바에. 둘이 붙으면 오바가 많이 나오거든요. 오바 배당이 좋잖아. 2점대잖아요. 2점 빵빵. 차라리 오바를 찍고 말지. 뭐 이걸 정배 쪽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배당 메리트가 없다. 확률이 떨어진다고 보기에는 그렇다고 뭐 좀 그렇고, 어쨌든 라트비아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배당 메리트는 없다. 차라리 그냥 오바. 둘이 붙으면 오바 많이 나오니까. 어쨌든 저는 몰도바 프렛 배당 그지 같아서 그냥 반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3. 다음 경기 둘 다 뭐 선수 뭐 없어요. 다 자국리그, 대부분 거의 다 자국리그에서 뛰는 애들이고. 다음이 아이슬란드 대 베네수엘라. 이게 솔직히 A매치는 저는 분석 잘 안 해요. 왜냐면 분석이 크게 의미가 없어가지고. 열심히 뛰지도 않는데 분석이 무슨 의미가 있어. 열심히 뛰었을 때 그 분석이 의미가 있지. 잘 분석 안 하는데, 일단은 베네가 뭐 둘 다 월드컵 없어요. 그래서 그냥 완전 친선전 느낌인데, 베네는 일단은 뭐 주전들을 많이 끌고 왔어요. 많이 끌고 온 걸로 보이고, 아이슬란드가 일정 면에서 5일 있다가 네이션스 리그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런 쪽 측면에서 베네가 주전들이 일단은 조금 더 많이 쓸 것 같다.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배당은 일단은 해외 배당 자체는 베네 쪽으로 빠지고 있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이스쿨 스킬디나나로 별풍선 100개 선물. 찍는다면은 원래 A매치는 언더가 국룰이긴 하거든요. A매치는 오바는 못 찍는데, 이거는 그래도 주력으로는 못 가고 오바나 아니 뭐 베네 그냥 쓱 고배당이나 뭐 찔러 넣거나 그 정도 느낌이라고 봅니다. 보내드릴게요, 꿀님. 꺼비님 어서 오시고. 그 정도. 다섯 번째, 벨기에 대 웨일즈. 이거는 제 생각에는 공짜일 가능성이 오늘 그래도 좀 높아요. 어제는 제가 라방 뭐 소통 좀 켜가지고 우라와 프렌 공짜다 라는 식으로 많이 말씀드렸고, 물론 조금 초반에 입장골 쳐먹으면서 불안하게 갔지만
솔직히 경기 내용적으로 우라가 그냥 이기는 게임이었어요. 반코트 했어요. 반코트 세르소 상대로. 근데 오늘은 제 생각에 요거 벨기에 일반승은 공짜일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벨기에 여러분들 아시는 선수들 다 있어요. 그나마 벨기에가 좀 아쉬운 점은 공격 쪽에 이제 루카쿠 빠진 거랑, 여전히 그리고 수비 라인에 있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아직도 베르통엔, 이 토트넘 옛날 라인업 있잖아요. 알더베이럴드, 뭐 요런 애들 아직도 소집이 되고 있고, 레스터에 좀 안 좋은 카스타뉴나 뭐 요런 애들 계속해서 뭐 뛰고 있다는 점. 수비가 조금 아쉽긴 한데, 뭐 미드필더 쪽에 이제 케빈 데브라이너나 틸레만스, 트로사도 요즘 브라이튼 너무 좋고, 뭐 에버튼에서 나쁘지 않은 오나나 뭐 이런 애들 많아요. 뭐 카라스코, 그리고 아자르도 최근에 어쨌든 조금 살아나는 느낌이 있고, 악셀 비첼도 폼이 좀, 신체 능력은 많이 떨어졌는데 AT 마드리드에서 뛰는 거 보니까 그 짬밥은 여전하고, 그래도 공격 쪽에 뭐 메르텐스, 케텔라르도 AC 밀란에서 지금 잘하고 있죠. 벨기에 지금 다음 세대의 초유망주 뭐 요런 애들. 루카쿠가 빠지긴 했지만 지금 웨일즈 상대로는 확실한 전력적인 우위가 있고, 더군다나 웨일즈가 지금 추가로 많이 빠져요. 미드필더 쪽에 램지나 조엘런, 웨일즈 황금 세대들, 이 벤 데이비스, 그리고 플로메이제, 또 공격 쪽에 지난 시즌 상당히 잘했는데 이번 시즌 한 경기도 못 뛰고 있는 해리 윌슨. 핵심들이 너무 많이 이탈했다. 이거 일반 월드컵 앞두고 이거 홈에서 무조건 잡을 만한 사이즈다. 이건 보너스 배당이나 뭐 주력 배당으로 1. 이거 환산하면 1.3이어가지고 1.4까지 뛰잖아요. 아, 나쁘지 않다. 배당도 저는 이거 한 1.2 배워도 공짜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1.3 뭐 2에다가 이제 찍으면 1.4 되잖아요. 배당 괜찮다. 벨기승 마인까지 제 생각에 반코트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코트도 그냥 두들겨 팰 텐데, 진짜 뭐 다 놓치는 거 아니면은 일반승은 그냥 공짜 같고 마인까지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웨일즈 베일은 일단 소집은 됐어요. 뛸 것 같긴 한데, 어디는 뭐 불투명이라고 어디는 뭐 뛴다고 하긴 하는데 전력적으로 좀 분명 약한 부분이 있다. 웨일즈가 그나마 멀쩡한 데가 지금 수비밖에 없어요. 수비. 물론 벤 데이비스 빠진 건 있는데 일단 중원은 초토화됐고, 그나마 멀쩡한 게 이제 수비. 2대0 3대0 봅니다. 2대0 3대0. 그리고 프랑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A매치 프랑스는 절대 믿으면 안 되는 팀 중에 하나죠. 가장 이제 통수를 잘 때리는, 음바페는 진짜 통수를 너무 잘 때려. 이 새끼는 리그에서도 그러고 챔스도 그러고 국대도 그러고 거의 뭐 통수 전문인데, 야, 이거를 오스트리아 쪽으로 보기는 일단 좀 빡센 게, 뭐 전에 벨기에는 저거는 뭐 설명할 것도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어쨌든 요거는 상황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네이션스고요. 리그 A, 그리고 뭐야, 그리가 뭐야, 리그 A 1조인데 지금 프랑스가 4위에요. 기억나시잖아요 여러분들. 네이션스 프랑스 이번엔 이긴다, 이번엔 이긴다, 이번엔 이긴다 했는데 4번 다 못 이겼어. 2무 2패. 개같은 새끼들이고, 음바페 몇 개를 날려먹었는지 2무 2패로 지금 4위고, 오스트리아가 1승 1무 2패예요 그러면서 이제 3위에 위치해 있는데 2점 4점. 이거 만약에 프랑스가 지잖아요? 그럼 리그 B로 강등이에요. 이거 네이션스는 강등 승강이 있어가지고 꼴등이나 1위는 이제 올라가요. 물론 리그 A는 이제 더 위가 없긴 한데, 굴욕 아닌 굴욕을 또 겪게 되는 상황에서 이거 제 생각에 진리는 없어 보이고, 무승부를 캐도 그럼 뭐 이렇게 되는데 3.5점이 되는데, 마지막 경기를 봐야 돼요. 이 경기 포함 한 경기가 더 남아있거든요. 오스트리아가 마지막 경기를 그럼 비기기만 해도 무 캐면 오스트리아가 이제 남는 거고, 프랑스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 홈에서 설마 월드컵 앞두고? 저는 아무리 프랑스가 장난질을 많이 쳐도 여기서는 좀 선을 넘었다고 일단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일반승 보고요. 물론 불안 요소가 있죠. 배당 대비 메리트는 솔직히 좀 떨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뭐 포그바라든가 엄청 많은데 프랑스 빠지는 애들, 뭐 캉테도 있고요. 뭐 유벤투스 단점 좀 뛰었던 라비오도 복귀하자마자 바로 부상이고,
벤제마, 물론 국대 벤제마는 좀 뭐 그거긴 합니다만 벤제마도 나가리고 엄청 많습니다. 아무튼 많은데 수비 쪽에도 누구 있었는데 아무튼 엄청 많이 빠져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빠져도 근데 프랑스는 솔직히 프랑스예요. 뭐 맞다, 테오 에르난데도 빠지게 됐고 AC 밀란 그 왼쪽에 공격적으로 상당히 좋은 사이드백도 없고 한데 여전히 뭐 바란이나 수비 쪽에 요즘 뭐 아스날에서 윌리엄 살리바 상당히 좋고요. 바르샤에서 있는 뭐 쿤데 측면으로 가도 뭐 파바르 같은 좋은 자원이나 뭐 클라우스에도 수비적으로 잘해줄 수 있고 우파메카노 수비만 해도 이 정도예요. 수비만 해도 이미 멀쩡하다고 보여지고요. 미드필더로 가도 추아메니 또 카마빙가 이 레알 마드리드 라인 있잖아요. 요게 아마 이 두 선수가 아마 선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한 자리로는 이제 뭐 규행두지나 뭐 베레투 뭐 이런 애들이 좀 경쟁을 붙겠죠. 아마 제 생각엔 규행두지가 뛰지 않을까 싶은데 공격 쪽에도 지루, 그리즈만, 음바페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뭐 그리즈만 같은 유형은 항상 뭐 국대에서는 잘하잖아요. 애초에 지루 같은 이제 타겟맨이랑 그리즈만이 궁합이 좋아가지고 음바페 뭐 항상 통수는 치지만 해줄 때 해줄 수 있는 선수고 제 생각에는 이거는 야 여기서 설마 못 이기려고 월드컵 앞두고 장난질 그만할 때 됐어요. 제 생각엔 이제 이거를 햄무 쪽으로 찍는다면 저는 오케이예요. 전력이 떨어진다. 부상자가 어쨌든 많고 항상 믿을만한 팀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마이는 안 준다라고 보고 햄무 찍는 건 오케이인데 이거 뭐 무승부나 뭐 오스트리아 쪽으로 접근하는 거는 진짜 뭐 극소액으로 찍는 건 이해합니다만 그거를 막 확신에 차가지고 야 프랑스 절대 못해 막 이런 식으로 볼 사이즈는 아니다. 월드컵 앞두고 그만할 때 됐다. 장난질. 일반 승정도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핸디캡의 접근도 저는 일단은 햄무 쪽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지금 어쨌든 프랑스 전력이나 오스트리아가 또 랑닉 감독 체제에서 분명히 압박이나 엄청나게 많이 뛰는 축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이 빡빡할 때는 체력적으로 좀 빠져가지고 힘이 좀 빠지긴 하는데 어쨌든 첫 경기이기도 하고 물론 선수들은 주말 경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특히나 오스트리아도 공격진들의 폼이 나쁘지가 않아요. 프라이브르크의 그레고리슈 이번 시즌 상당히 좋고 뭐 아르나우토비치 같은 또 공격진들도 있고요. 오니시오 마인츠의 이제 부르크라트랑 원투펀치인 또 미드필더 쪽도 슐라고 라이프치 감독 교체 이후에 좀 기회 받으면서 살아나는 느낌이고 자비처 미넨에서 이번 시즌 그나마 좀 많이 뛰고 있고 그래도 뭐 바움가르트너는 원래 오스트리아에서 잘해줬으니까 측면 쪽도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라바나 이런 애들이 뭐 측면 사이드로 수입 들어갈 수도 있고 82 센터 백도 어디 별풍선 뛸 수도 50개 있죠. 알리바나. 선물. 근데 오스트리아에서는 좀 공격적인 역할을 많이 맡긴 하는데 어쨌든 알라바 같은 애들 또 있고 뭐 괜찮습니다. 라인업 자체가. 그래서 쉽게 이기진 못할 것이다. 1대0? 1대0, 2대0, 2대1 정도 보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는 언더가 좀 더 낫기 싶은데 솔직히 언더는 손이 안 가죠. 이런 경기는.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멤버십 분들이나 표 받으시는 분들이 조합 보고서 별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주력 조합의 한 경기가 아마 이 새끼 제정신이야 싶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주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7번째인가? 폴란드 대 네덜란드. 이 경기 제가 볼 땐 좀 조심해야 돼요. 딱 봤을 때 네덜란드 승 오바가 보이거든요. 근데 상황적인 부분을 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안 좋다기보다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선택일 순 있다. 뭐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분석적으로 들어가면은 요 조는 이제 당연히 리그 A고요. 4조. 네덜란드가 3승 1무로 당연히 1위. 폴란드가 1승 1무 2패로 3위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지난 네덜란드 홈에서의 맞대결은 이제 뭐 거의 반코트로 두들겨 팼는데 진짜 뭐 등신같이 골도 많이 놓치고 뭐 하다가 어떻게 뭐 한 골 먹어가지고 묵했나?
2대1로 비겼죠 이거. 이때 제가 네덜란드 이거 한 포랑 났던 것 같은데, 그지 같은 놈들. 이제 그랬었는데, 오늘 경기에는 일단은 폴란드 자체는 수비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나올 거예요. 감독이 이미 화가 단단히 났어요. 그동안 뭐 벨기에전도 그렇고 수비가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폴란드가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집 명단도 몇몇 자원들을 좀 그냥 과감하게 내치면서 조금 그런 선택을 가져갔고, 좀 파격적인 소집 명단을 좀 구성을 했고, 아마 오늘도 결국 네덜란드 상대로 뭐 공격은 어차피 레반도프스키 아니면 밀리크나 뭐 요런 애들 한 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는 월드컵 올라갔습니다. 폴란드 참고로. 월드컵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적을 내려면 결국 수비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결과가 안 따라줬다. 그래서 역시나 네덜란드라는 좋은 이제 팀을 상대로 수비적인 부분을 체크할 걸로 보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오버가 좀 걸려요. 그동안도 물론 폴란드가 수비적인 부분도 신경 안 쓴 건 아니지만, 오늘은 그래도 그동안의 기간이 있었고 감독도 조금은 그런 변화를 추구했고, 앞전에 했던 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뒤바꾸고자 좋은 쪽으로 바꾸자 변화를 또 택한 거고, 이런 측면에서 이전이었으면 사실 이거 오바 되게 좋아 보인다 싶었었는데, 일단 배당도 높아요. 심지어 해외 배당도 딱히 오바가 흐름이 엄청 좋은 사이즈도 아니고 해서 1차적으로 오바의 흐름이 조금 불안해 보이는 측면이 저는 있어 보이고요. 어쨌든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전력은 뭐 네덜 쪽이 확실히 나은데, 폴란드도 사실 뭐 그렇게 뭐가 없는 팀은 아니에요. 일단 뭐 지엘린스키 같은 상당히 좋은 나폴리 요즘 잘 나가잖아요. 미드필더 쪽에 가장 핵심인, 물론 뭐 요즘 로보트카 안기사 다 잘하지만 지엘린스키가 또 폴란드고, 레반도프스키 여러분들 다 아시고, 또 미드필더 쪽에 상당히 많이 띄워줄 수 있는 토리노의 리네티 같은 애들, 리즈에서 이번 시즌은 그래도 조금 지난 시즌보단 나은 클리 같은 또 자원들, 아니면은 또 누가 있냐, 수비 쪽에 뭐 산프도리아 베레진스키나 뭐 빌라로 이적한 사우스햄튼에 뛰었던 뭐 베드란렉 뭐 요런 애들, 뭐 갈아고 있는 애들은 그래도 조금씩 포진이 돼 있어서 막 그렇게 만만히 볼 팀은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네덜란드가 다음 경기가 또 덴마크라는 경기가 있거든요. 자, 덴마크가 아니네. 어디야? 네덜란드가 벨기에랑 홈에서 매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 경기가 그리고 홈 경기이기도 하고 해서 네덜란드가 왜냐면 또 주말 경기가 있었잖아요. 주말 경기가 있었고, 네덜란드 이제 대표팀 선수들은 대부분 이제 또 소속팀에서 그래도 선발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약간 뭐 로테이션 돌릴 가능성도 제가 있어 보이고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주말에 이제 벨기에전에 그래도 조금 더 폴란드보단 강팀이잖아요. 확실히 이제 1군이나 경기력을 이렇게 실험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거는 제 생각에 무승부의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바르샤 공격진 매치기도 해요. 레반도프스키 대 누구야? 그 멤피스 데파이. 바르샤 공격 대전인데, 데파이가 또 바르샤에서 기회를 많이 못 얻어가지고 감각도 떨어져 있을 가능성도 있고, 이런 측면 고려했을 때 제 생각에는 이거 일반승 쪽으로만 접근하는 거는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 다만 이제 폴란드 승은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이고, 터진다면 뭐 1대1 무, 언더가 뜨면서 1대1 무가 뜨면서 이제 오바도 죽이고 네덜란드 승도 죽일 수는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요런 쪽의 배팅이 저는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언오바는 솔직히 두 골은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두 골은 나올 것 같은데, 두 골, 세 골, 뭐 요 정도 사이지 싶은데, 어쨌든 어렵다고 보이고, 고배당 쪽으로 무승부의 무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크로아티아 대 덴마크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운 경기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진 않습니다. 미드필더진 뭐 양팀 다 엄청 빵빵해요. 크로아티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모드리치나 인터밀란 3선에 이제 붙박이 브로조비치, 첼시의 코바시치, 아탈란타 파샬리치, 토리노로 가서 또 조금 살아나고 있는 블라시치나 잘츠부르크의 또 미드필더 쪽에 핵심인 수시치, 뭐 요런 애들, 그냥 뭐 소집된 선수들이 각 팀에서 다 이제 뭐 핵심 내지 상당히 좋은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고, 공격 쪽도 어쨌든
페리시치가 물론 나이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전히 그래도 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크라마리치는 글쎄 좀 아쉽긴 합니다만 또 최근에 또 디나모 자그레브에서 오리시치가 또 첼시를 격파하면서 몸 상태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오리시치도 요런 애들도 있고, 요즘 좀 잘 나가는 오사수나의 부디미르나, 공격이 조금 아쉽긴 해요. 어쨌든 요런 선수들, 뭐 덴마크도 상당하죠. 잘 아시는 뭐 에릭센부터 해가지고 델라니, 뭐 얘는 좀 별론데 뭐 어쨌든 선발로 뛸라나 델라니는, 어쨌든 뭐 호이베르나 뭐 다니엘 바스 같이 이제 라리가 경험 풍부한 애들, 아니, 마티아스 헨센 뭐 이런 선수들 충분히 포지드. 공격 쪽은 확실히 덴마크가 좀 더 나아요. 브레이스웨이트 같은 애들이 이제 바르샤 개쩔이었는데 이번 시즌 에스파뇰로 떠나면서 살아났어요. 골도 기록하고 하면서 이제 공격 쪽에 해줘야 될 선수들의 몸 상태가, 컨디션이 확실히 좀 올라온 모습이고, 물론 돌베리 이런 애들은, 돌베리가 무슨 질병이 있었는데 뭐였더라? 뭐 있었는데 당뇨인가? 아무튼 그런 관련해가지고 지난 시즌 막 후반에 이제 쭉 떨어졌다가 이런 부분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브레이스웨이트가 좀 살아난 부분, 아니면 담스고르가 산푸드로에서 부상으로 한 시즌 다 날려먹었는데 이번 시즌은 브렌트포드 떠났잖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부상도 회복해가지고 출전 기회도 없고, 요런 부분. 린스트롬도 프랑크푸르트에서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 요런 측면에서 요거는 언더 배당 메리트는 저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언더가 계정배를 받긴 했어요. 1.5 오버가 2.13인데, 왜냐면 두 팀의 팀 컬러상 솔직히 오바가 그렇게 쉽게 나올 것 같진 않은 경기긴 한 건 분명해요. 근데 양 팀의 공격진의 컨디션을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공격진은 솔직히 각자 뭐 리그나 여러 기타 해가지고 컨디션이 나쁘지 않거든요. 뭐 그동안 부진해왔던 선수들도 조금 살아나는 추세의 양 국가의 이제 공격진들이고 해가지고 저는 애초에 어려운 경기고 하다 보니까 그냥 고배 배당 좋잖아요. 배당도 좋고 사이즈도 양팀 공격진들 좀 잘 하고 있고, 어디 한 팀이 2골 정도 넣어주고 뭐 2대1 경기가 나오길 바라면서 좀 오바 쪽. 그리고 공교롭게도 덴마크가 최근 경기에서 무승부가 아예 없어요. 무승부가 아예 없어서 딱 이 멘트를 던지고 이제 채팅창을 보니까 묻을 것 같다 하네. 덴마크 최근 20경기 동안 이제 무승부가 없습니다. 승패가 계속해서 갈리는 경기를 해왔었고, 물론 이제 크로아티아는 이제 팀 스타일상 무승부가 좀 많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이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또 배당 좋은 오바가 낫지 않을까 싶은 경기고요. 다음 경기 슬로바키아네. 슬로바키아 대 아제르바이잔의 경기고, 그동안 좀 전에 이제 카자흐스탄 초반에 분석 때 봐왔듯이 슬로바키아가 여러분들과 저의 이제 통수를 많이 쳤었죠. 네이션스 리그에서. 이 C그룹에서 상당히 강팀의 위치에 있음에도 지금 2승 2패로 조 2위라는 좀 아쉬운 성적을 거두고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감독 교체했어요 여러분들. 슬로바키아 빡치겠지. 우리도 빡치는데 야, 압도적인 전력으로 어떻게 2승 한 번은 몰라도 2번이나 물을 먹이냐 새끼들아. 빡쳐가지고 새 감독이 왔다. 보통 이러면 이깁니다. 보통 이러면 이겨요. 첫 경기 더군다나 홈이잖아요. 아제르바이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매치로 보인다. 전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가줄 만한 경기라고 보이고요. 감독 바뀌었으니까 마인 한번 해야지. 뭐 이런 느낌. 당연히 승리 더 그거 하겠죠. 마인 이건 핸디니까. 어쨌든 아제르바이잔 정도 팀 상대로는 충분히 뭐 이겨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서 카자흐스탄과 슬로바키아의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거든요. 물론 두 팀 간의 맞대결이 없는 부분이 좀 그렇긴 한데, 뭐 그런 가능성까지 좀 생각을 한다면은 그거는 슬로가 제 생각에는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이에요. 벨기에는 아까 저는 거의 공짜 수준으로 본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이 슬로바키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볼 것도 없다 그냥. 튀르키예 대 룩셈부르크. 요거는 이제 분석적으로는 접근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분석적으로 전력 체크나 뭐 하면 당연히 홈팀인 터키가 뭐
게임이 안 돼요. 물론 룩셈부르크가 우리가 알던 것처럼 옛날만큼 엄청 이제 완전 축구의 황무지 느낌은 아니에요. 뭐 이제 나름 또 유럽 괜찮은 리그에서 뛰는 몸값도 뭐 적당히 있는 뭐 요런 우리나라 사이즈 좀 황인범 정도 포지션, 고정 황인범 올림피아코스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의 선수들도 이제 한두 선수 이제 있어가지고 옛날보다는 조금 나아진 상황에서의 맞대결이라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물론 그럼에도 뭐 터키가 당연히 훨씬 낫죠. 얘네는 뭐 그래도 가닥 있는 선수들이 워낙 많으니까. 첼리크 같은 수비 쪽에 상당히 좋은 애들이나 뭐 아탈란타 데미랄, 레스터의 셰인지도 뭐 피지컬이나 제공권을 제공해 줄 수 있고, 캬박이나 뭐 엄청 많아요. 터키 같은 경우도 미드필더 쪽에서도 누가 있냐, 그래도 터크 리그 강팀에 속하는 팀들의 포진에 있는 선수들이 충분히 있고, 공격 쪽도 위날이나 헤타페에서 뛰는 마르세유 윈데르, 얘는 이제 얘가 로마에서 임대 갔나? 좀 구데기 같은 놈인데, 어쨌든 뭐 요런 애들 좀 포진인데, 근데 소집 라인업이 그렇게까지 세진 않다. 요런 부분 봤을 때 이거 1.2배? 와 진짜 지금 터키가 배당은 알겠어. 1.2배를 주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근데 이미 이 조는 거의 끝났어요. 리그 C고요. 이제 1조인데 터키가 4승 14득 0실점 1위고, 룩셈이 이제 2위거든요. 2승 1무 1패 5득 4실점 이런 포지션인데, 무승부만 거두면 끝나요 게임이. 무승부만 거두면. 주작하면 터키거든요, 여러분들. 주작하면 터키예요. 저는 그 똥배를 물고 싶지가 않아. 이 배당이 뭐 사실 룩셈이라서 똥배를 받은 건 이해하는데, 배당이라도 이런 상황에 좀 좋았으면은 물겠는데, 1.2배 주작은 터키인데, 예로부터 주작은 터키라고 배웠는데, 터키리가 뭐 이 국내 뭐 프로토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못 갑니다. 그냥 진짜 귀신같이 무승부만 나와도 1위 확정이니까 귀신같이 무승부 나오기를 바라면서, 저 같으면 이거 무승부나 고배당으로 뭐, 아니 뭐 언더, 무승부 같으면 언더지 않겠어요? 1대1이나 뭐 빈공이 그 애들 왜 이렇게 안 뛰어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보통 터질 때 아이 쟤들 뛸 마음이 아예 없는데 막 이런 것들, 그런 말 하면서 이제 뭐 언더가 뜨지 않겠나. 이건 뭐 사실 분석적인 거보다는 그냥 이 똥배를 가고 싶지 않다는 제 마음과 또 약간 느낌, 터키에 대한 신뢰, 항상 이런 타이밍에 부러지곤 하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저는 안 간다, 저런 거. 그리고 나머지 두 개를 같이 보자면은, 페로제도, 리텐슈타인, 안도라, 요런 것들도 제 생각엔 둘 다 프렌 쪽이 저는 더 나은 것 같아요. 페로제도나 리텐도 프렌. 기본적으로 조를 보자면은,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 이제 리그 C예요. 페르제도가 지난번에 이제 리그 D에 있다가 올라와서 C까지 왔는데, 뭐야 이게, 그리고 리그 D. 일단 리투아니아는 정면을 보기 조금 일단 힘들어요. 얘는 축구에 관심이 없어. 농구의 나라라니까. 리투아니아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죠. 4패로 지금 4패 4위고요. 4경기 동안 한 골 넣고 12골 먹었고, 뭐 이런 사이즈고, 페로제드는 올라와서 그래도 1승 1무 2패로 나름 그래도 3위 정도, 터키랑 룩셈부르크 있는 조거든요. 이 조가 나름 나쁘지 않게 선방하고 있고, 4골 넣고 8골 실점. 근데 프렌을 줬잖아요. 뭐 가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렌을 줬으니까. 일단은 리투 정배는 솔직히 뭐 어디랑 붙어도 부담스러운데, 당장 리그에서도 이런 사이즈에다가 거의 마탱이 갓나는데 지금 정배까지 받았다? 이거는 만약에 배팅을 한다면은 프렌을 봐야 되는 경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어차피 똥 대 똥이라 뭐 어디가 이겨도 사실 이상하진 않아요. 고만고만한 놈들끼리 붙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변수는 있다. 귀신같이 이거 2점대 정배 받아가 저는 안 갔어요. 딱 말씀드리면. 왜 안 갔냐, 배당이 딱 뭐 아예 2.3 이렇게 높았으면 그냥 프렌을 갔을 것 같은데,
아, 2점, 원래 1점대였잖아요. 애매하게 저렇게 받은 거 자체가 귀신같이 이겨버릴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안 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누군가가 날 E2를 찍겠다, 아니면 뭐 햄물을 찍겠다, 그럼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페루 쪽에 그래도 프렌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지만, 배당 받은 거 자체가 뭔가 좀 쎄하다. 오케이? 요거는 이제 리템 프렌 보는 이유가, 저는 리템 프렌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요건 리그 D인데요. 이제 아까 라트비아 몰도바 같은 조고, 리텐이 4패 똑같아요. 리투랑 한 골 넣고 4위 내려앉아 있고, 안도라가 1승 1무 2패 3위. 팀다 뭐 K리그 2부 리그 팀 수준에서 3부 리그 와도 정리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어쨌든 이런 사이즈인데, 리텐이 어쨌든 뭐 네이션스 1, 2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패로 끝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이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꿈틀렸고, 남은 경기 2경기거든요. 안도라, 그나마 여기서 해볼 만한 상대가 안도라예요. 라트비아 잘 나가고 있어. 라트비아한테 이미 2번 다 졌나? 2번 다 졌던 것 같은데. 2번 다 져서 끝났고, 몰도바도 한테도 한 번 졌고, 마지막 경기가 더군다나 리텐이 몰도바 원정이거든요. 꿈틀 한다면 여기거든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하잖아요. 마지막 리텐이 원정 가서 이길 건 아니잖아. 승점을 따긴 어렵잖아. 뭐 아무리 상대 몰도바여도. 그렇기 때문에 딸만한 타이밍이 요 타이밍밖에 없다. 이거 아니면은 이거 6패로 끝날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더군다나 리텐 같은 경우 어쨌든 공교롭게도 파두츠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얘네 국가인 소속의 팀이 파두츠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인구가 몇만 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시 인구도 안 돼. 그래가지고 스위스 쪽에 이제 2부 리그로 들어가서 했는데, 뭐 컵대 우승해가지고 예선 티켓 얻어가지고 본선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얘네 그거거든요. 그래서 파두츠에 뛰는 선수 중에 리텐 선수도 상당히 많아요. 어쨌든 이런 큰 대회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이런 국가에, 물론 워낙 못하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조금 경험치 좀 먹은 느낌이긴 합니다만, 그런 측면으로 봐도 전패로 끝날까 설마. 아, 니네 리그 팀도 그래도 컨퍼런스 가서 뭐 홈에서 비비고 뭐 그런 그게 있었는데, 하물며 국가의 파두추 선수들이 그래도 꽤 있거든요. 한 번은 꿈틀릴 만한 타이밍에서 그 상대를 만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리텐 프렌 배당 괜찮아 보여서 요거는 프렌 쪽으로 봅니다. 안도라 찍을 경기는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요 정도 끝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